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서 본 거래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소 이용 시보다는 거래소를 선택할 때 유의사항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러이러한 불법행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해서 그 운영자들이 처벌되었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들이 있어서 이런 거래소들이 처벌을 받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알면 신문 기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거래소를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두 가지인데요.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코인네스트 거래소에 대한 판결이고 다음은 코미드 거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먼저 코인네스트 거래에 대한 판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안이었길래 이렇게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7년도 12월 달에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한 고객 예탁금 입금을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신규 자금 입금이 잘 안 되고 따라서 거래량도 급감하고 따라서 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다른 거래소 대비해서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결국 많은 고객이 이탈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자 좀 거래소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에 이제 거래소의 운영진들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한테 이제 운영진이 요청하게 되면은 일부 포인트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포인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가 잘못해서 오입금 됐다라던가 아니면 출고가 잘못됐다라던가 이렇게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을 해가지고 수백억치의 허위 KRW 포인트를 넣은 다음에 이 허위의 포인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다른 고객들과도 거래하고 그리고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정들과도 이제 거래를 해서 마치 이제 수백억 대 예탁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금해서 포인트로 반영하는 거는 즉시 포인트 반영이 되지만 거래한 후에 현금이나 아니면 가상화폐를 출금 또는 출고 요청을 했을 때는 며칠 정도의 기한이 있었거든요. 허위 포인트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매수한 경우에는 현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상화폐를 그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래소의 계정으로 일단 옮겨서 거기서 판 다음에 현금을 받아서 다시 출금 요청에 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을 하다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운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자기록 위작죄, 그리고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죄,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그리고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징역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30억 정도의 벌금이 병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다른 대주주인 운영진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 20억 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이름이 나왔잖아요. 사전자 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이게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형법 232조의 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타인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것이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타인은 이제 본건에서는 거래소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대표이사나 그 운영진들이 거래소 서버 운영자한테 이거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몇백억의 이제 허위 KRW 포인트를 넣은 행위, 그리고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판결문에서는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나는 대표이사라서 시스템에 정보 입력 권한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이게 위작이 되냐, 내 기록 내 맘대로 바꾸는 건데,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아무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작에 포함된다. 특히 이제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에서 점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이제 기록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혼자서 이제 기록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들이 쌓여서 여러 사람이 관여해서 결국은 전자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에 뭔가 입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입력할 때 대표이사가 다 승인을 해서 그게 입력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작성자가 이거를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문서도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권한을 일탈 남용해 가지고 허위의 정보를 넣는 거는 사전자기록 위작죄가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사기죠. 사실 사기가 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아서 거래를 하듯이 상대방도 뭔가 매수를 하기 위한 KRW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도 당연히 현금을 입금해서 받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현금 입금 없이 허위의 포인트가 입력이 되고 그걸로 실제 이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수 주문하는 사람이 허위의 KRW 포인트에게 거래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매도를 할까요? 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제대로 가상화폐를 팔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거래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판례가 지적했던 부분은 거래소의 기능입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에 중개를 하는 곳이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거래를 한다라고 이용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를 했을 때는 중개인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도, 매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를 그냥 집행만 하는, 실행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만일 거래소가 매도, 매수 한쪽 당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정당한 거래를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중개가 아닌 매매 당사자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배임죄로도 이제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안의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매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없잖아요. 따라서 그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빨리 옮긴 다음에 그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서 매도해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금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원이 봤던 거는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현금 그리고 가상화폐를 잘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를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것 자체가 임무에 위반한 거다. 적절하게 잘 거래소 내에서 보관 관리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옮긴 액수만큼 바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때 이제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돈만 바꿔가지고 다시 주려고 했고 실제로 달라고 한 돈 다 줬고 손해도 없는데 왜 이게 배임이 되느냐라고 했지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위 충전한 것도 배임이고, 왜냐하면 허위 충전을 하면은 그 충전한 계정의 계좌주한테 결국에는 현금 달라고 하면은 출금 의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런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은 의무를 부담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임이고, 그리고 일단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에 옮겼을 때 결국은 가상화폐를 유용하거나 유실될 위험도 커지는 거고, 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다른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그거를 현금을 출금해 준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그 거래소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거래소가 자기가 보관해야 되는 가상화폐를 제3의 계정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배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판결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드 거래소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이제 사안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내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차명 계정을 생성을 하고,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허위 포인트, 허위 가상화폐 포인트, 허위 원화 포인트를 그 운영진의 차명 계정에다가 넣어주고, 뭐 여기서 이미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이미 성립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한 이제 봇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나하나 거래를 하려니까 거래가 많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 주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자정거래, 허위거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거래소에는 거래소가 많이 되나 봐, 거래소 이용자가 되게 많은가 봐,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자전거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고객과의 계정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위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허위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구매했거나 아니면 허위로 넣은 가상화폐 포인트를 팔았거나 하면은 해당 가상화폐를 출고를 해줘야 되고 또 원화를 출금해줘야 되잖아요. 역시 이 경우에도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아니면은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한 다음에 다시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출고, 출금 요청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이 알아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거래소가 증자를 할 때 이제 증자 대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까 고객 예탁금을 빼가지고 개인 계좌로 넣었다가 마치 자기 돈으로 증자금을 넣는 것처럼 다시 이제 거래소 계좌로 입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그런 사례입니다. 사안을 개요하면서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코미드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사전자 기록 위작, 동행사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3년 실형을 받은 사례이고요. 이제 같이 가담했던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는 이전 코인네스트 판결문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봇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법원은 이제 기망행위,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봇 프로그램이 차명 계정 간에 가공 코인을 이제 매도 매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가지고 거래소 내 시장 가격, 거래량이 이렇게 조작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마치 일반 회원들이 정상적인 매매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체결된 시세라든가 아니면 거래량처럼 보이게 한 거, 이것이 이제 기망행위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거래량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사기를 쳤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편취한 거냐, 얼마를 속여서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이익 취득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 거래소에 대해서 다른 정상적인 고객들이 예치한 예치금, 그리고 그들이 냈던 수수료 전액을 다 편취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배임은 사실 아까 이제 코인네스트 판결이랑 똑같고요. 거래를 통해서 보유하게 된 원화나 가상화폐는 거래소 내에서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금 출고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위 포인트로 받은 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으로 바꾸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해서 이제 돌려줄 때 이렇게 결국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거래소 내 거래에 따른 이제 원화나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요, 이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증자 대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객 예탁금을 살짝 빼서 자기 계좌로 넣었다가 마치 자기 돈으로 증거금 넣는 것처럼 넣어가지고 이용한 것.
이것이 이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불법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허위 포인트를 넣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소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래소를 활성화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이용자들이 보호된다라는 명목 하에 조금씩의 위법 행위들이 좀 더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 토큰을 사전 판매하는데 사실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판매 100%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시장 조성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코미드 판결에서 본 것처럼 자전거래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들은 결국에는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거래소들 중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다 보니까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보고 거래소 운영진들의 평판이 어떤지, 혹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요새 대부분의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토큰을 발행을 많이 하는데 거래소 토큰으로 약속하는 것들 중에서 좀 과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거래소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환 거래법 이슈들도 꽤 많거든요. 외국환 거래법 관련된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